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작은 쉼터, 지선입니다. 오늘은 우연처럼 만난 두 사람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진실과 마주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편안히 기대어 들어주시고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채널을 통해 응원해주세요. 그는 쉰을 조금 넘긴 남자였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빗자루와 행조와 함께 보냈고 남의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그의 일상이자 자존심이었죠. 성실하고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청소를 맡은 집 중 한 곳에서 60대 여성을 만났어요. 혼자 사는 그녀는 일상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어했죠. 쓰레기를 내다 놓고 전구를 갈아주고 무거운 가구를 옮겨주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과 서비스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방문이 반복되면서 어느 날 그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그는 문득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안부를 물었죠. 이야기는 날씨와 일상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지나온 상처를 조용히 나누었어요. 그는 그녀의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이제는 잊힌 이름들, 그리고 멀어진 가족의 흔적들. 그녀는 그의 투박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는 예정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그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녀는 고마운 눈빛으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였어요. 그날의 대화는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했고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갈망이 서로의 말 속에 스며들었죠. 그 밤은 둘 모두에게 그저 위안의 밤으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밤이 가져올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가족들이 내려와서 작은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앞둔 조카의 상견례거든요. 당신도 초대하고 싶어요. 그는 조금 난처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참석하기로 했죠. 상견례 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였고 사람들의 얼굴엔 긴장과 설렘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던 중 오래된 앨범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사진 속 소녀는 누구였지? 모두의 시선이 사진 속 한 인물에게 향했어요. 끊겨있던 기억의 실타래가 덜컹거리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들이 호명되고 고향마을 이름이 불렸고 누군가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죠. 갑작스러운 침묵이 식탁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어, 저 아이는 사실 제 동생이에요. 그 말은 작은 폭발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런데 그 동생이 누군가의 말끝에서 한 해가 한 마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자신과 그녀의 지난 이름들, 사연들이 서로 맞닿는 지점을요. 급작스러운 확신이 밀려왔어요. 오래전 흩어진 가족사, 잃어버린 행적들, 그리고 우연처럼 겹쳐진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멈춘 듯 아팠어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당혹감이었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이 함께했던 사실이 저지른 금기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식탁 위에는 조용한 질문들만이 떠다녔습니다. 말문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흩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와 헤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형제의 흔적을 알게 되었죠. 그 말은 그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만들었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입술 위로 어떤 말이 떠올랐다가 내려앉았어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목을 막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오래전의 자신과 마주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자신을 둘러싼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실을 알려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덮어두어야 하나?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엔 두려움, 부끄러움, 동정, 그리고 책임감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며칠간의 침묵이 지나고 그는 그녀와 마주 앉아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했고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 밤은 서로의 외로움이 만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담담히 말했어요. 나도 몰랐던 진실이 여기에 닿았을 때 내 안에도 많은 감정이 섞였어요. 죄책감, 당혹감,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는 달콤하거나 가볍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가족의 역사를 더듬고 과거의 흔적을 찾아가는 일이었죠. 둘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어요. 가족사 정리를 돕는 상담사와 연결했고 법적 윤리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필요했어요. 결말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의 삶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이었는지 위안이었는지 불분명한 감정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고 그녀는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그 편지에는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각자의 평온을 바라는 말들이 담겨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다르게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각자의 삶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알지 못한 채로 중요한 경계선을 넘어서요. 그 순간의 감정은 진실의 빛 앞에서 다시 형체를 갖게 되죠. 중요한 건 부서진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일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